자, 지금부터는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경찰이 어제 공개한 11건의 112 신고 전화 가운데 첫 번째 신고의 당사자, 그 시민을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. 이분은 사고가 난 그 골목의 편의점 앞에서 저녁 6시 34분에 신고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하기 거의 4시간 전이죠. 하지만 이 신고는 사실상 반영이 안 됐다고 봐야죠. 심지어 이분은 압사당할 것 같다는 표현을 썼는데도 말입니다. 경찰이 음성 파일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이 녹취록을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. 조금 깁니다만 더하지도 덜지도 않고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. 먼저 경찰. 긴급신고 112입니다. 신고자. 여기 이태원 메인스트리트 들어가는 길인데요. 이태원 메인스트리트요? 여보세요. 클럽 가는 길 해밀턴 호텔 그 골목에 이마트 24 있잖아요. 예, 해밀턴 호텔 골목에 있는 이마트 24요. 네네. 그 골목길이 지금 사람들하고 오르고 내려오고 하는데 너무 불안하거든요. 그러니까 사람이 내려올 수 없는데 계속 밀려 올라오니까 압사당할 것 같아요. 겨우 빠져나왔는데 이거 인파 너무 많은데 통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. 그러자 경찰관. 사람들이 교행이 잘 안 되고 압사? 밀려서 넘어지고 그러면 큰 사고 날 것 같다는 거죠? 네네. 지금 너무 소름 끼쳐요. 그 올라오는 그 골목길이 굉장히 좁은 골목인데 이태원역에서 내리는 인구가 다 올라오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인구와 섞이고 그 다음에 클럽에 줄 서 있는 그 줄하고 섞여 있거든요. 올라오는 인구를 막고 막으면 내려온다는. 그러자 경찰관. 클럽에 서 있는 줄하고 서 있는 인파하고 줄 서 있는 인파하고 네. 그다음에 그 메인스트리트에서 나오는 인구하고 그다음에 이태원역 1번 출구에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골목으로 다 들어가요. 아, 이태원역에서 나오는 사람들, 이태원역에서 빠져나가는, 그쪽에서 골목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 인파 섞여서. 네, 지금 아무도 통제 안 해요. 이거 경찰이 좀 서서 통제해서 인구를 좀 뺀 다음에 그다음에 안으로 저기 들어오게 해줘야죠. 나오지도 못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막 쏟아져서 다니고 있거든요. 알겠습니다. 경찰관이 출동해서 확인해 볼게요. 애들도, 네. 여기까지입니다. 이 신고를 받고 경찰은 출동했습니다. 하지만 어제 경찰청 치안관리관 말에 따르면 사고가 날 정도로 위험해 보이지 않는 일반적 불편 신고로 판단했다는 겁니다. 자, 지금부터 이 신고의 당사자를 직접 연결해서 조금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죠. 이 신고자분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성만 밝힌다는 점은 양해해 주십시오. 박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예. 사고가 난 그 골목 근처에서 가게 운영하신다고요? 네,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예. 근데 신고를 한 장소를 보니까 사고가 난, 그 참사가 난 골목에 있는 편의점이더라고요. 그 앞이더라고요. 어, 그 앞은 아니고요. 제가 음. 신고한 지점은 예. 그 1번 출구 앞에 보면은 스포츠용품점이 있거든요. 예, 예. 풋라커 그 앞에서 저는 전화를 드렸어요. 지금 경찰이 발표하기로는 이마트 24 앞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거기보단 조금 더 내려와서군요. 네, 저는 예. 이미 내려와 갖고 저희 딸하고 남편하고 예. 기다리면서 이제 너무 무서웠었고 음. 어, 그 무서운 감정만 있는데 1번 출구에서 나오는 인파를 보니까 다 웃으면서 그 골목으로 올라가는 걸 보고서는 이제 정말 무서웠죠. 저 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체돼 갖고 꼼짝도 못 하는데 1번 출구에서 어마어마한 인구가 올라와서 예. 그 골목으로 올라가는 걸 보니까 이제 끔찍한 생각이 들어서 전화드렸습니다. 그때 112에. 사실 이제 112 신고를 한다는 게 이게 흔한 일은 아닌데 그러니까 네. 저녁 그 6시 34분에 112 신고를 해야겠구나라는 결심까지 하게 된 건 그럼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그 지하철역 사람들 보면서 올라오는 사람들. 그것도 무서웠고요. 예. 제가 위에서 한번 공포를 느꼈어요. 세계 음식 문화 거리 음. 구경을 하는데 그 위에도 이미 몸이 이렇게 뭉쳐갖고 이렇게 같이 다니지 제가 의지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움직일 수 없는 정도였거든요. 6시 34분에도요. 네. 더 무서운 거는 아기를 목마에 태운 아빠가 있었고 유모차 미는 엄마가 있었어요. 네네.
근데 제가 둘째를 안 데리고 갔는데 저희 둘째를 데리고 왔으면 정말 큰일 났었구나라는 여러 가지 상상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 위에서 떠밀리면서 저희 딸하고 남편을 놓쳤거든요. 아, 그리고 그러니까 그 아주 어린아이 빼고 딸과 남편과 같이 걸어오셨거든요, 가족이. 네, 중학교 딸이었는데 아, 중학교 딸은 저하고 키가 비슷하니까 예. 이제 같이 오다가 빽빽한 사이에서 제가 딸을 쥐고 가려고 하면 더 위험해서 제가 옆으로 한쪽으로 살짝 빠져서 공간을 만들고 딸이 내려가고 이제 그때 딸하고 남편을 놓쳤고 네. 저는 그쪽 길을 잘 알기 때문에 예. 그 사고 난 지점이 비탈이니까 자신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틈새를 봐갖고서는 직진을 해서 해밀턴 호텔 안으로 문이 다행히 열려 있어서 그 안에 옷가게로 들어가서 아, 에스컬레이터를 통해서 저는 내려왔죠. 그래서 제가 먼저 내려왔어요. 세계 음식 문화 거리,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골목을 통과하면은 이태원의 메인 스트릿 가장 번화한 세계 음식 문화 거리가 나오는데 세계 음식 거리에서 이미 가족을 놓칠 정도로 인파가 많은 걸 네, 보고는 야, 해밀턴 호텔 그 옆 골목, 그러니까 지금 사고가 난 그 골목은 도저히 안 되겠구나 싶어서 워낙 그쪽 질이 잘하시는 분이니까 네. 호텔 내부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셨군요. 내부로 들어갈 목적은 아닌데요. 예, 돌더라도 예. 평지로 가자라는 생각이었죠. 저도 키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서 무슨 그 말씀이신지 몸이 알겠습니다. 사람들 많은 사이로 가기에는 순간 판단이 예, 거기서 또 빈틈이 살짝 나서 예.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나 잠시 고민할 수 있었어요. 그걸 그러셨군요. 예. 잠시 고민을 하면서 직진을 저는 했고 예, 밑으로는 비탈이 지고 더 자신이 없어서 자신이 없어서. 평지로 가자 그래서 갔는데 다행히 호텔 그 뒤에 음. 옷가게가 있는데 문이 열려 있어서 그 문으로 들어가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.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저는 내려와서 내려오셨어요. 112에 전화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예. 나중에 저희 딸이 내려오고 그다음 저희 남편이 내려왔고요. 그럼 결정적으로 야 112에 정말 신고해야겠다는 거는 그 아이들 보면 세상에 아이도 있네 저기에 목마를 예, 태우고 걸어가는 아이도 있네라는 순간에 예, 이거는 정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. 예, 그 생각도 했고 그다음 1번 출구에서 음. 굉장히 많은 인파가 또 오는 걸 보면서 올라오고 웃으면서 아무 그런 위에서 벌어지는 예. 상황들을 모르고 예. 그 골목으로 올라가는 걸 많은 보고. 인파가 그 골목으로 올라가는 걸 보고서는 저는 너무 무서웠죠. 그 근데 위에 거기가 네. 원래도 붐비는 곳이었잖아요. 원래도 거기가 굉장히 핫한 골목이라면서요. 근데 그 그래도 이 평소에 정도는 붐비는 예, 이 거랑은 정도는 차원이 아니었죠. 달랐어요. 차원이 달랐죠. 아, 예. 심, 일요일 날 금토가 사람이 많거든요. 예. 그래도 거기는 자연스럽게 다닐 수 있는 정도고요. 그날 제가 겪은 거는 음, 정말 무슨 콘서트장이 꽉 조이는 그 음, 정도였어요. 예. 온 거리가. 예. 근데 심지어 압사당할 것 같다는 표현을 신고해서 쓰셨어요. 근데 압사당할 것 같다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는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닌데 네. 그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. 예. 예. 그러니까 위협이, 제가 예. 그 위에서 뒤로 돌아서 가고 싶었는데 뒤로도 못 가고 그냥 인파에 쏠려서 음. 세계 음식 문화 거리에서 그 이마트 골목 쪽 거기가 병목 현상이 이 사진으로 봐도 좁아지고 그 위에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. 음. 근데 이 눌리니까 예 저도 그 단어를 썼는지 굉장히 내가 그게 머릿속에 있었다라는 건 분명히 알거든요. 근데 내가 그 단어를 무서운 단어를 가급적 입 바깥으로 안 쓰기 때문에 그 단어는 제가 긴가민가 했는데 저희 딸이 예. 엄마 그 당시에 통화할 때 그 단어 썼어. 내가 들었어.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단어를 잘 쓰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네. 무서운 단어는 입 밖에 내는 사람이 예. 아닌데 내가 정말 그 단어를 썼니 얘야? 라고 딸한테 물어봤더니 엄마 그 단어 썼어. 그 응, 정도로 내가 그러니까 들었어. 예. 본능적으로 이건 압살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정도의 위협. 평상시와는 완전 다른 위협을 느끼셨단 말이네요. 네, 느끼고 제가 그 거리를 경찰분한테 알리기 위해서 거기 보통 해밀턴 호텔 옆골목이라는 단어도 쓰지만은 메인 스트리트 클럽 거리 음. 그 그림을 경찰분한테
설명하려고 여러 단어를 이용했던 것도 머릿속에 지금도 그렇더라고요. 남아 있거든요. 굉장히 예. 자세하게 설명하셨더라고요. 이제 예. 보면은 다급한 분위기, 긴박한 분위기가 충분히 전달이 됐을 것 같은데 신고를 네. 받는 그 112 경찰관도 긴박한 상황을 인지하는 느낌이었습니까?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전화를 하려고 저는 떨리면서도 예. 전달하려고 지금 이 상태로 제 톤을 나름 노력해 갖고 전화를 드렸거든요. 예. 근데 경찰분은 또 그분의 직업이 늘 저처럼 다급한 사람들이 전화를 거는 거니까 담담하게 받으신 거라 생각했습니다. 아, 네, 조금 담담하게 받으셨어요. 좀 담담하게 받으셨어요. 예. 그분 직업이 그렇죠. 또 예. 뭐 늘 그분이 같이 흥분하실 112에는 일은 아니니까. 예, 112에서는 저같이 이렇게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전화를 하는데 같이 위험에 처한 분위기는 그분들 직업상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걸 알고 담담하게 받으셨다고 생각됩니다. 예. 뭐 흥분을 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네. 담담하지만 적극적으로 이분이 받아들이는, 그러니까 충분히 인지하시는구나라는 느낌은 받으셨어요? 네. 예. 그리고 마지막에 네, 알겠습니다. 아니면 예. 그런 의도로 네, 출동하겠습니다. 그렇게 마무리 지어주셨던 것 같아요. 경찰관의 마지막 문장이 알겠습니다. 경찰관이 출동해서 확인해 볼게요. 예. 요게 마지막이네요. 네. 근데 네. 지금 뭐 황창선 경찰청 치안관리관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첫 신고는 일반적 불편 신고로 판단했다. 그리고 압사당할 것 같다는 표현도 우리 왜 평상시에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듯 하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답을 했어요. 다시 말해서 이제 평상시 죽을 것 같아, 죽겠어 정도로 판단한 게 아닌가 싶다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. 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최대한 제가 지금 이런 톤으로 잘 설명하려고 다듬어서 한다고 했지만 저희 딸은 옆에서 떨었다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도 그 무서운 상황을 공포감을 느끼고선 전화를 한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리고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는 거는 세계 음식 문화 거기 위에 상단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그거를 설명을 잘하려고 네. 예, 그 단어들을 여러 가지로 언급했던 거 그걸 기억하고 제 전화는 제가 나름 노력해서 전화를 아주 한 겁니다. 일반적 불편 신고로 치부됐다는 거는 첫 신고자 입장에선 상당히 속 상하실 것 같아요. 이제 이런 큰 참사로 뭐 번진 후에 이야기입니다만. 많이 상하죠. 네. 제가 전화했을 때 와서 단계별로 제가 전화했을 때는 통제를 해서 어느 정도 가능했지만은 그 이후 점점 인구가 많이 더 많아졌잖아요. 더 많아졌죠. 예.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또 경찰에서 현장에 나와 계셨다면 판단을 했겠죠. 예. 통제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. 그때만 나왔더라면. 불꽃놀이 축제라든가 또는 다른 축제를 가도 이 인구 이상이거든요. 제가 돌아와서 생각해 봤을 때 그 골목에 사고가 난 그 분들이 300명 정도잖아요. 예. 그럼 돌아가신, 그 골목, 사상자는 그 골목 전체로 봤을 때만 봐도 1,000명에서 2,000명인데 우리나라 어디 축제를 가도 그 1,000명, 2,000명 이상의 행사나 그런 축제에 그럼 다 사고 나는 게 아니잖아요. 통제를 하면 그만큼 소통할 수 있고 거기에 넘치는 인구면 그 다음 단계로 뭐 지하철을 무정차 통과를 한다거나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그런 아이디어도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박 선생님이 제안하신 그대로만 했더라면 뭐라고 제안하셨냐면 메인스트리트에서 나오는 인파가 있는데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대로 골목으로 다 들어가고 있으니 경찰이 좀 서서 통제해서 골목 안 인구를 좀 뺀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.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, 대안을. 그럼 이렇게 시키는 대로만, 그 주민이 시키는 대로만 했더라도 4시간 뒤에 156명이 사망하는 일을 막을 수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이제 와서 드는 아쉬움이 너무도 짙은 거죠. 그렇죠. 저는 택시 타고 집에 오면서도 거기에서 내가 젊은 사람들한테 위험해요 해서 인간 띠라도 만들어갖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후회가 남죠. 그럼 경찰분이 오셔서 이제 거기만의 통제로 불가능해지는
더 많은 인파가 왔으면 그 다음 단계로 도로를 통제했거나 더 많은 인파가 왔으면 지하철을 통제했거나 통제를 결정할 수 있는 분이 그 안에 상황을 알고 있었다면 점점 더 강한 통제를 했겠죠. 근데 그걸 판단해 주시거나 그거를 해주실 수 있는 어떤 분이 없었다는 거죠. 그냥 예, 택시 타고 오면서 내내 네. 내가 이게 집으로 갈 게 아니라 인간띠라도 만들어서 거기 젊은 사람들하고 인간띠라도 만들어 가지고 뭔가 내가 좀 통제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. 네. 세상에. 네. 그래서 아이고. 1번 출구에서 네. 나오시는 분들 직진하시라고 그러고 예. 마트 골목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알겠습니다. 빠져나오게 그날 민원 처리 결과 통보는 받으셨어요, 선생님? 못 받았습니다. 근데 이게 원래 예. 네. 다른 때 신고했을 때는 상황이 종료됐습니다라는 문자라든가 전화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. 네. 근데 그날은 제가 아무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저도 112 신고하면 항상 받거든요. 처리 잘한다 생각을 평소에 했었는데 왜 이때는 네. 이게 처리 결과 통보가 안 갔을까도 참 희한하더라고요. 네. 알겠습니다. 예. 좀 이렇게 상황을 보고 지나치지 않고 국민이 해야 할 의무가 이제 신고의 의무가 있더라고요. 재난관리법의 신고의 의무를 잘 지켜서 선생님은 신고를 하셨는데 그 재난관리법에 지자체와 국가는 국민이 위험에 빠지는 것으로부터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 의무는 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건지 네.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. 네, 저도 많이 안타깝습니다.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. 선생님도 트라우마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정신건강. 네. 예. 노력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용기 내서 증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예. 이태원 참사에 6시 34분 압사당할 것 같다면서 신고를 했던 신고자 박 선생님 만나봤습니다.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, 댓글 잊지 않으셨죠?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